막내짜리?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GOP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쪽 흡연장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가 막내짜리라고 해서 그런 위치가 있었는데 거기 항상 신병들이 들어오면 항상 담배를 필 때나 쉴 때 그 위치에 부동 자세로 서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신병의 자리. 신병의 자리. 막내의 자리. 그래서 막내짜리라고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매일같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그간 조용히 시청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섬뜩한 경험담입니다. 그날의 부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게 GOP라고 해서 흔히 철책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최전방 부대였었어요. 그 최전방 부대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람도 적고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매일같이 근무를 쓰다 보니까 좀 귀신을 봤다거나 좀 이상한 일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밤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어린애가 거꾸로 서서 공중에 거꾸로 서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이제 땅 속에서 여자 노랫소리가 들린다거나 땅 속에서 여자 노랫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막내짜리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짜리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막내짜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 들어온 막내 병사의 전용 자리란 뜻인데 흡연장 옆 커다란 소나무 가지 밑이 그 막내짜리였어요. 새로 전입을 온 신병은 흡연장에 갈 때 무조건 그 막내자리에 서 있어야 했고요. 흡연장은 슬레이트랑 판자 같은 걸 엮어 만든 거라 적어도 햇빛은 가려졌지만 막내자리는 그냥 나무 밑이라 생으로 비를 맞고 또 땡볕을 쐬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흔한 군대식 부조리 같겠죠. 하지만 사실 이 막내자리는 그럴싸한 이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옛날에 신일병이라는 병사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자리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로 신일병이 밧줄을 묶었던 그 가지였던 거죠. 신일병의 시체에서 떨어진 피나 눈물 같은 시냇물이 땅에 스며들었을 테니 혹시라도 그게 나쁜 기운을 일으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전입한 신병의 맑은 기운으로 그걸 누른다는 논리였죠. 사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긴 했지만 그때 듣기엔 좀 무서웠습니다. 그 막내자리를 실제로 보면 신기할 정도로 풀 한 포기 없이 잘 다져져 있어서 거기 서 있을 때면 뭔가 발끝에서부터 찜찜한 기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뭔가 정말 기분 나쁘고 싫었지만 신병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꼬박꼬박 그 막내자리를 지키다가 신병에게 자연스레 그 자리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임분들은 새로 들어온 후임에게도 제가 들었던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일병이 될 때까지 막내자리는 신병들이 맡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후방부대 쪽에서 갑자기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좀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일어나서 이제 전군 모든 구타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제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대대적으로 그런 거를 없애기로 했죠. 그래서 간부님들이 모든 부대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없어진 게 막내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신병들을 괜히 괴롭힌다. 눈, 비 맞으면서 거기서 담배로 제일 편하게 못 피게끔 쉬지도 못하게끔 한다라는 명목으로 막내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막내자리를 항상 비워두게 됐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막내자리를 비워두고 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방에선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섭니다. 어느 날 밤 근무를 끝내고 돌아온 근무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물어봤고 그 막내자리 위, 그러니까 신일병이 목을 매달았던 그 자리 위에 어떤 사람의 형상이 쭈그려 앉아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헛것을 봤겠지 하고 넘겼는데 바로 그날부터 그런 이상한 걸 본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쓰던 막사는 구막사라 침상생활관 하나에 모든 소초원이 같이 생활했는데 상황병이 가끔 인원 체크를 하다 보면 한 명이 더 있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봐도 여전히 한 명이 많았고 혹시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 자리와 얼굴을 하나씩 비교해 봐야 그때서야 숫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비워진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하려 해봐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요. 또 취사병은 새벽에 일찍 깨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식당 한쪽 구석의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형체를 몇 번이나 봤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못 본 척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귓가에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잠이 깬 소초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자고 있을 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꼭 가위를 눌리듯이 귀에서 웅얼웅얼거리는 아주 찜찜하고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처음에야 설마 싶었는데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소초원들은 슬슬 신일병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자리를 비워둬서 진짜 신일병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어버린 거죠. 원래 막내자리라는 게 저희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 부대가 이곳으로 경계를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전 부대 아저씨들이 인수인계 해줄 때 전달을 받았던 거라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적어도 전 애초에 겁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런지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신일병을 마주치면 어떡하지?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며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김상병이랑 같이 근무를 나갔어요. 그래서 철책 근무를 설 때 이제 너무 추울 때는 쉼터라는 곳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쉼터라는 곳에 난로랑 뭐 커피포트 같은 걸 갖다 놓고 몸도 녹이고 라면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엄청 추웠거든요. 그날 그렇게 추운 날에 철책을 돌고 쉼터로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고 나니까 이제 졸리잖아요. 시간이 막 새벽 2, 3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상병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우리 졸리니까 딱 10분만 더 자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람을 다 맞춰놓고서 그냥 이제 의자에 기대서 잠을 잤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정신없이 자던 저는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쉼터는 어두웠고 난로는 꺼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니 건전지가 다 했는지 먹통이었습니다. 김상병님? 같이 근무를 나갔던 선임을 불러봤지만 그가 앉아있던 난로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나 싶어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김상병이 보였어요. 혹시라도 다른 근무자나 순찰자한테 들킬까 싶어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김상병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게 거의 뛰듯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어째선지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김상병이 가는 방향은 근무지 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쪽이었습니다. 김상병님, 어디 가십니까?
최대한 조용히 김상병을 부르면서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김상병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아니라 지뢰가 있을 법한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김상병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했다간 지뢰를 밟거나 발을 헛디뎌서 어디론가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전 총과 방탄모를 벗어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뛰니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조끼에 매달려 있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이 새끼 지금 어디야?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분명 김상병의 목소리였거든요. 전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멈춰서 멀리 있는 김상병의 형체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던 그 형체는 제가 멈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김상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안경에 습기가 차서 전부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때도 무전기에선 김상병의 쉴 새 없는 욕설이 들려오고 있었고 전 그걸 신경 쓰지도 못할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덜덜 떨며 서 있었는데 앞을 보고 걸어가던 김상병은 이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멍청하게 서 있다가 그게 코앞까지 와서야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정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어라 도망가다가 뭔가에 걸려 대굴대굴 굴러버렸고 넘어진 고통에 배를 깔고 엎어져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까이서 이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전 아픈 걸 겨우 참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어두운 어딘가에서 뭔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버둥거리다가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놔버렸는지 제 기억은 거기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워낙에 정신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김상병이 그 쉼터에서 자다가 깼는데 제가 없었대요. 제가 없어가지고 잠깐 뭐 나갔나? 뭐 담배 피우고 있나? 화장실 갔나? 그러고서 밖에 나가봤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근무 중에 순찰할 때 이제 어디 딴 데로 가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전기로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막 얘가 답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나 보다 그래 싶어가지고 이제 소초장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래서 소초장님이랑 다 수색을 해가지고 저를 찾았대요. 제가 쓰러져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깨우고 무슨 일이라고 막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제가 봤던 걸 그대로 막 설명을 드렸죠. 흥설수설 막 얘기를 하니까 소초장님이 뭐 사실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좀 약간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또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게 일단은 네가 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다라고서 대충 마무리가 됐어요. 대충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 좀 불안하셨나 봐요. 계속 이상한 게 보이고 또 이제는 막 얘가 쓰러지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령제처럼 그 막내자리에다가 접시를 하나 갖다 놓고 뭐 부식이 나오면은 거기 부식을 갖다 놓고 뭐 가끔씩 담배도 이렇게 불 붙여서 올려놓고 그렇게 위령제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 또 이상한 건 그 이후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위령제가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방 투입 1년을 다 채운 우리 부대는 타 부대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막내짜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희가 놓았던 그 접시에 주기적으로 먹을 것과 담배를 놓아줘라. 다행히 타부대 사람들은 저희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참고로 그 막내짜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지름 50cm 정도의 땅이 반질거릴 정도로 다져져 있었고 풀도 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저희가 전방을 떠나는 그날까지 유지되고 있었죠. 그 흡연장은 그 뒤로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았고 더는 사람이 밟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동안이나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반들반들했다는 건 정말 그 땅에 뭔가 한 같은 게 서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싹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단 제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떻게 제보를? 사실 제가 방송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꼭 한번 해야겠다, 꼭 제보를 해야겠다 하면서 준비는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써놨었는데 제보를 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상 올리신 거 네. 시청자 제보 받아서 영상 올리신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서 밑에 메일 주소 그거 보고 여기다가 제보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부랴부랴 완성을 해서 그 메일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였었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은 게 있어서 다시 켰는데요. 아직도 질문이 좀 있어요. 항상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고 있는데 제보 어디로 하냐, 나도 제보해도 되냐, 뭐 그런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제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원하시면 모자이크 그리고 뭐 음성 면조도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뭐 정확히는 너는 왜 다른 댓글엔 하나도 답변 안 하면서 계좌번호 물어보는 댓글에만 답변을 다냐?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주 솔찬히 늘어났군요.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뭐 인사 겸 짧은 공지 겸 이렇게 짧게나마 인사드립니다.